반갑습니다.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서 봤듯이 매매랑 전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금의 여유가 많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은 안 되실 것 같고요. 자금의 여유가 저처럼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, 근데 분석이나 이런 건 어렵지만 매매를 해야 될지 전세를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경험을 했고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전세로 거주를 했었어요. 전세로 거주를 하고 나서 그때도 재테크에 관심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전세를 거주하고 나서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새로운 전세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택가격 맞는 전세금에 연장할 수 있는 연장도 안 됐고 맞는 전세금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더 보태서라도 가려고 했는데 맞는 전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전세가 없는데 일단은 이사 날짜는 정해줬고 어떻게 해야 되나, 주택을 매수를 할까? 매수를 하기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상승을 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하락한다라고 하고, 그분들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도 맞고요,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도 맞아요. 그러면 그 얘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판단하기는 쉽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딜레마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제 일단 이사는 가야 되니까, 그러면 보통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을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제가 상승할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다면 주택을 매수를 했겠죠. 전세로 살지 않고.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저도 모르는 거니까 공부하기도 버겁다라기보다 힘들고, 제가 머리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,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리스크를 좀 분배할 만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손익공유형, 수익공유형 상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. 도시기금에서 하는. 그게 뭐냐면, 저희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를 갖기가 좀 싫어서 리스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. 근데 손익공유형과 수익공유형은 만약에 리스크를 분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이랑 수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을 때 분배를 하는 거고, 손익공유형은 손해나 이익이 났을 때 일정 비율을 분배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 주택 가격이 높으신 분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높거나 혹은 대출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사항은 안 되실 거고요. 대출금액 필요 금액이 최대 2억 원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다.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나, 매수를 하기에는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고, 그렇다고 지금 안 사자니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고,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가 5년 동안에는 1%, 2년 지난 다음에는 2%로 고정금리로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수익공유형 같은 경우는 연 1.5%로 고정금리로 쭉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20년이고요. 좋은 게 뭐냐면, 일단 기본 조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시고요.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, 경기, 인천, 그 다음에 지방 5대 광역시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김해, 전주, 창원, 천안, 청주, 포항, 그 다음에 세종까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,
처음에 주택을 이렇게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이 상품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안기 싫으니까 바로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상품이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 은행에 먼저 가보셔서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. 계약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어요. 은행에 가셔가지고 제가 어디 은행이 되는지를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. 은행에 가셔서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대신 주택은 선정을 해야 돼요. 부동산에 가서 비슷한 시세 같은 거 아파트 하나 선정을 해서 동호수를 선정을 해서 가시면 되고요. 그래서 대상자가 된다라고 문자가 오거든요. 그럼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셔도 돼요. 그때 계약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손익이나 수익이 났을 때 공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주택도시기금이랑 만약에 3년 동안은 이것 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 중도상환을 하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돼요. 하지만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손익이나 수익이 났을 때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.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상품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.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니까 이게 주택이 재주택이 되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전에는 저는 관심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아파트가 예전에는 얼마였지? 지금은 얼마였지? 올랐으면 왜 올랐을까?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왜 떨어졌을까?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재테크 카페도 방문하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지?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했지?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만약에 3년 동안 공부를 한번 해보셔서 내가 주택을 그냥 빨리 매수하지 않는 게 잘한 것 같다.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가야겠다. 그러면 그 상품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내가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.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잘한 것 같다. 혼자 공유하지 않고,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랑 공유하지 않고 내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러면 일반 상품으로 전환을 하셔도 돼요. 물론 중도상환수는 내야 돼요. 하지만 주택가격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상승을 할 것 같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중도상환수를 내고 일반 그냥 모기지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되고요. 내가 만약에 그냥 쭉 이렇게 수익이 리스크가 계속 안기는 싫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. 그런 경우에는 그냥 손익공유형 상품이나 수익공유형 상품을, 모기지 상품을 계속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손익이 나거나 이익이 났을 때 공유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택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연봉이 너무 높은 경우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거든요. 그러니까 연봉도 기본 부부 합산 6천만 원, 생애 초처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요즘은 서울의 집값이 되게 많이 뛰었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주택가격이 다 높은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주택가격이 적정선 아니면 6억 원 이하도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저도 그렇지만요. 넉넉치 않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까? 전세를 거주할까?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이자가 좀 저렴하니까 그 사이에 공부를 해서 이 상품을 계속 쓸지 혹은 상환을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좋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좀 동참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